요즘 세상은 가히 SNS 시대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일상을 자랑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집 커피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손에는 어제 산 핸드백이 들려 있습니다. 결국 명품 핸드백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또 어떤 남자분이 말합니다. 오늘 너무 더워 샤워를 했네. 그런데 사실 그가 더위를 핑계로 초콜릿 복권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교수사회 회의에 갔을 때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 많은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가끔은 그분들이 말하는 고사성어나 고전의 인용이 잘못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이것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러나 그러면 내가 너무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서 주저될 때가 많습니다. 자, 먼저 삼국지 1화입니다. 조조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의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모여보니 조조는 오지 않고 한 꾸러미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술병인 것 같은데요. 한자가 들어있습니다. 일합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지? 여러 사람이 설왕설래했습니다. 이때 양수가 말했습니다. 이 한자를 보아하자니 이것을 다 풀어 헤쳐본다라면은 일인일구다. 한 사람이 한 입씩 맛보라는 뜻으로 보내오신 것 같다. 한 입씩 먹어보고 기다리면 내가 금세 올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조조가 껄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젊은 양수가 참 똑똑하구나. 어릴 때부터 양수는 조조의 관심을 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천년경에 중국 최초 역사적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은나라 주왕이 있습니다. 은나라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을 선물 받고 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국가를 돌보지 않고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주지육림 장야지엄을 했다고 합니다. 주지육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술로서 연못을 만들고 나무에다가 고기를 걸어서 수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밤낮 없이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몇 날 며칠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주왕이 갑자기 또 주변에게 물었습니다. 야, 오늘은 몇 월 며칠인지 아는 사람 있니? 이때 한 뛰어난 천재 기자라는 사람이 개부지 아독지지 모두들 오늘 날짜를 몰랐는데 나는 당시에 몇 월 며칠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사이취이부지 나는 사양하면서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좋겠다. 취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지만 자신을 잘 드러내는 법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양수가 어느 날 조조를 모시고 원정길에 나갔습니다. 위나라에서부터 남쪽의 총나라로 조조가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경지대인 한중이라는 곳에서 유방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후돈이라는 장군이 오늘 저녁 야간 암구호를 알려주십시오. 이 암구호로서 당시에 먹던 게륵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는데요. 게륵이라는 뜻은 닭갈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닭갈비 드셔보시면은 이거 먹을래니 살점이 별로 없고 버리자니까 아깝고 이걸 버릴까 말까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조조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찍 막사문을 열었는데요. 보초 서는 친구들이 없고 다들 하나같이 짐꾸러미를 사고 있습니다. 야, 무슨 일이길래 보초 안 서고 이 새벽부터 짐을 사니? 이랬더니 전날 밤 양수가 얘기하기를 조조께서 게륵이라고 말한 뜻은 이 한중 땅이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지킬까 하다가 철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말씀 같다. 그러니 내일 아침 일찍 너네들은 철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귀뜸했다는 겁니다. 조조는 생각했습니다. 참 위험한 인물이구나. 매사에 내 속을 읽는구나. 그래서 얼마 후 이 양수는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기자라는 분은 주왕이 훗날 주지육림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현신들을 다 모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유독 이 한 사람만은 살아서 우리 한반도로 왔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대천재 기자였는데요. 기자는 매사에 현명한 분이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목숨도 구제했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초나라에 보면요. 자, 우리가 아는 초안지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대 젊은 나이에게 미남자, 참 잘생기고 몸매도 건장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 시장에 나갔는데요. 길거리에 건달들이 한신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 그 칼로 사람 나 찌르면 죽을 것 같아? 한번 찔러봐봐. 혹시 그게 아니라면 너 겁쟁이지 내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신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 건달 두목의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갔던 겁니다. 이래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탄생했습니다. 과자지옥인데요. 과가 가랭이 과자입니다. 즉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갔던 치욕을 한신이 참고 견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내가 이런 친구들에게 내 칼솜씨를 자랑하려고 무술을 연마한 게 아니지. 그는 생각하고 훗날을 기약하자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한신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지 않고요. 모욕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한신은 유방에게 발탁되어져서 대장군이 되어졌고요. 이 항우를 격파하는 데 매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승리 후에 유방이 한신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참 정말 장수로서는 천하일품인데 네가 볼 때 내 실력은 어느 정도냐? 나는 군사를 지휘하면 몇 명 정도 감당이 될 것 같으냐?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황제께서는 10만 명 정도는 거뜬하게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방은 듣고서 궁금했습니다. 이 10만 명이 정말 대단한 숫자인지 아니면은 아닌지. 그래서 속으로 비교해 보려고 야, 한신 너는 몇 명 정도 그러면은 군사를 운영할 수 있느냐? 한신이 말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저는 많이 주실수록 좋습니다. 황제께서는 저 같은 장수 몇 명을 운용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데요. 저는 그럴 능력은 아니지만 군사들은, 저는 병사는 수십만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유방의 아내 여후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신을 불러다가 비명 횡사하도록끔 뒤를 조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신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본능적으로 타고날 적에 현시, 누구인가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게끔 두뇌 세포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는 척, 잘난 척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본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본능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와 두뇌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머릿속에 분비가 되고요. 불쾌한 감정을 가질 때에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머릿속에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대화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남성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는 여성은 어떨까요? 이 남자는 또 아는 척, 코르티솔이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남자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세의 얘기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이 반대로 코르티솔보다는 세로토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할 때 가장 불쾌하다고 합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해도 불쾌하지만 그거는 너는 나보다 못나서 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할 때 진실로 참으로 불쾌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얘기 같습니다.
덕심의 가르침, 청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 정판교에게 어떤 학인 공부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인관계에 평생 가르침이 될 만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판교가 얘기했습니다. 총명난, 호도난. 앞에 두 글자 총명은요, 남들이 들어도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똑똑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호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사람이 안팎으로 가리우게 해서 자신의 뛰어난 두뇌나 능력을 보여주지 말라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판교는 한마디 더 합니다. 유총명 이전입, 호도경난. 오히려 총명한 것에서부터 호도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경지인 것 같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평범해 보이는 게 더 어렵다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자성어가 탄생했습니다. 난덕 호도, 어려울 난 얻을 떡. 뒤에 있는 호도, 평범한 사람처럼 그 경지에 가기가 어렵다. 즉 표출되지 않는 사람, 나의 어떠함이 밖으로 자랑으로 현시, 과시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고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 도덕경을 보면요, 72장에서 자지불작견, 뜻을 풀이하자면 자신이 알더라도 스스로 드러내지는 마라. 왜? 자신이 드러내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다음 문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양에는 어땠을까요? 그리스의 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생각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지만 말과 행동은 평범한 사람처럼 하라입니다. 이 말에 연원이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 서성격인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알아야 이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서기 399년에 재판을 받았는데요, 당시 재판은 정치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고소가 됐습니다. 그는 나쁜 행실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역시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멜레토스가 고소했습니다. 이때 자신을 변호하는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정치가도 만나고 철학자도 만나고 그리고 명장들을 만나서 대화해 봤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너희들은 똑똑한 것 티내는 것처럼 똑똑하지 않다. 너희들 자중하고 다시 공부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변호를 듣고서 시민 500명이 흰돌 검은돌로 재판했습니다. 그중에서 무려 280명이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본 220명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소크라테스는 결국 미나리 독접을 든 독배를 들고서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앞뒤 일화를 이어보시니까 이 명언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쉽게 분명해지시죠? 자, 삼국지 일화에 양수의 라이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조가 큰아들 조비와 삼남 조식을 두고서 가후라는 사람을 불러서 다음 때에는 누가 내 후위를 계승하면 좋을 거냐를 물었습니다. 자신과 가깝지 않더라도 국가를 염려하는 사람의 명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가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가후는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조조가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질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하늘을 보고 멍하니 표정을 짓고 있는가? 가후가 말했습니다. 문득 원소와 유표가 생각나서 제가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조조가 얘기합니다. 원소? 원담과 원상의 아버지로서 후계자로 고심했던 그 사람 아니야? 결국 장남 원담보다는 삼남 원상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다가 가정 내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조조에게 망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 유표는 장남 유기와 첩의 아들 막내 유종을 두고서 저울질하다가 마지막 유종에게
다음 계보를 이어주도록 했는데 그래서 둘이 싸움 나고 결국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나한테 패망한 바로 그 지도자 아닌가? 아하, 가후가 말하는 것은 원소와 유표처럼 장남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주면은 결국 분란이 난다는 뜻이구나. 그 말은 능력을 떠나서 조비에게 물려주는 것이 국가가 편안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조조에게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가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상대에게 내가 똑똑한 것을 드러낸다면 항상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가후는 항상 자신을 감추고 호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삼국지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높은 직책을 장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about me,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또 총명함, 똑똑함을 상대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럼 듣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네, 박학다식하네, 그렇게 인정을 할지 모릅니다. 자, 반대로 그 사람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즉 호도인 사람은 금세 상대에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호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상대가 그 사람을 알아볼 때에는 이제 가슴으로 움직이면서 오랫동안 그를 인정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비범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난득 호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